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 쓸 가면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객 앞에서는 웃어야 하고 동료 앞에서는 차분해야 하며 상사 앞에서는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전문성이라 부르며 당연시하지만 사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뇌와 심장을 마모시키는 치명적인 과정입니다. 감정노동은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건강권 침해로 인식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숨겨진 비용은 무엇일까요? 감정노동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 표현을 자신의 진짜 기분과 다르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타인의 감정을 읽는 데 쓰게 되었습니다. 이는 물리적 노동과는 차원이 다른 피로를 남기는데 뇌는 거짓된 감정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논의가 깊어지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감정노동을 단순한 인내로 여기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회사 차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건강권을 보장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은 업무의 일부일 뿐 여러분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직과 개인이 함께 내야 할 진정한 대가를 인식하고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천안시의 콜센터가 개소 17주년을 맞아 상담사 격려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 목소리 가장 먼저 듣는 감정노동 최전선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그들 앞에서는 끊임없이 분노와 불만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 자체가 상담사의 정신적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직무 만족도를 넘어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강남구도시 관리공단은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획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호장치와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도 감정노동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감정 소모는 극심합니다. 우수기관 인증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표준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작용하며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술심리치료사 조세화가 서울노동권익센터로부터 감정노동 마음돌봄 전문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는 감정노동이 이제 심리치료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접근해야 할 문제임을 나타냅니다. 단순한 휴식이나 위문품을 넘어 전문적인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인식이 제도권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세화 치료사의 위촉은 감정 노동자가 겪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보육교사의 감정 노동 현실이 조명되며 권리인가 갑질인가 라는 논쟁이 일었습니다. 보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돌봄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불안과 요구까지 처리해야 하는 이중의 압박이 존재합니다. 이수지 영상이 던진 경고처럼 유치원 교사들의 감정 노동과 민원 폭증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이 단순한 업무 처리를 넘어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책임까지 감당하도록 요구받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냅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AI 상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정 노동은 여전히 사람 몫입니다. 오히려 AI 상담이 고객의 분노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 뒷수습은 전적으로 상담 노동자의 몫이 됩니다. KB하나은행은 하청노조와 감정노동만 교섭하며 통상교섭 확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감정노동을 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AI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최종적인 정서적 해결은 여전히 인간의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콜센터 AI 상담 확대는 감정 노동의 형태를 변화시켰습니다. 기계가 처리하지 못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높은 수준의 정서적 개입이 필요한 순간, 상담사는 더 큰 스트레스에 직면합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량 증가가 아니라 정서적 복잡도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AI가 쌓아 올린 데이터와 알고리즘 뒤에 숨겨진 인간 상담사가 짊어져야 하는 마지막 책임의 무게는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카진 종사원들의 감정 노동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과 통찰력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서적 소모를 보여줍니다. 고객들의 도박 심리와 그에 따른 극단적인 감정 변화를 상시적으로 접해야 하는 환경은 상담사의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업의 범주를 넘어 위험한 정서적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실타를 드러냅니다. 제주도 노동권익센터는 관광 서비스업 감정 노동자를 위한 응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관광업은 계절성과 높은 고객 접촉률을 가지며 이는 지속적인 감정 소모를 유발합니다. 제주도 노동권익센터의 캠페인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보호법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리고 공감하는 과정 자체가 노동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괴롭힘 의혹 사건에서 즉각 근무지 분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감정노동보호위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며 의료 현장에서의 감정적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간호사들은 환자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면서도 의료진 간의 갈등과 조직 내 불합리함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조치와 조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걸음이지만 근본적인 예방 시스템이 더 필요합니다. 수의사들도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대수수의사 복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동물 보호주의자들의 강한 감정과 동물 상태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수의사의 처지는 매우 특수합니다. 이는 전문직 영역에서도 감정노동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지위원회의 출범은 수의사들이 겪는 정서적 부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의 시작입니다. 실제 감정노동의 핵심은 텀블러 투척 같은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스타벅스 사례에서 보듯 문제는 고객의 무례함이 아니라 조직이 이를 방치하는 구조적 실패죠. 단순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건 건강권 침해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개인의 희생이 아닌 기업이 서비스 철학을 재정의하고 고객을 교육하는 시스템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감정노동의 본질적인 해결 방향입니다. 감정노동 예방 포스터는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포스터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이 감정노동이 단순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대처법을 모른 채 스트레스를 겪고 있죠. 우리는 이를 자연스러운 업무가 아닌 건강권 침해로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의 희생으로 묻히지 않고 회사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인식 전환이 진정한 보호의 첫걸음임을 잊지 마세요. 감정 노동에 숨겨진 비용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함께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알고 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